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당연히 쪽팔린 것도 없죠.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게 기울어진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논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 인사를 숙청하겠다며 온갖 불법적 폐악질로 제거하기에 나섰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는 대놓고 버리는 측근 인사 꼽아넣기, 무차별 낙하산 인사가 점입 가경인데요. 이미 용화되는 아는 사람만 바글거린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로남불에 꼽아넣기 특혜 인사를 벌이다 딱 걸렸는데요. 그것도 무려 7명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는 인사들을 단지 원희룡 장관과의 연줄 하나로 국토교통부 직원에 특혜 채용되는 비리가 벌어진 건데요. 대통령에 이어 장관마저 아는 사람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면서 투명한 인사를 공언했던 원희룡 장관의 후한무치한 내로남불이 거의 구테타 수준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관장하는 산하 공공기관에 주택정책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비판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 건데요. 원 장관과 같이 일했던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서 스스로 식견이 부족하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채용하는 기염을 토한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향해 알박기다, 손발이 안 맞을 수 있다며 비판하면서 퇴진을 압박해 기관장 여러 명이 물러난 전력이 있는데요. 대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향해 알박기다, 손발이 안 맞을 수 있다며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이후 기관장 여러 명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원희룡 장관과 과거 선거를 같이 뛰는 등 관련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왔습니다. 확인된 인사만 7명입니다. 지난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전임들이 물러난 공공기관에 원희룡 장관과 과거 제주지사 선거를 같이 뛰는 등 관련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자리를 꿰찼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확인된 것만 무려 7명이나 말이죠.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는 인물들이 원 장관과의 인연으로 주요직에 자리를 꿰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주택도시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최모 씨는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의 주택 문제 자체에 대한 전문 식견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원희룡 장관이 과거 제주도 지사였던 시절 정무특보로 재직했고 윤석열 대선 후보 정책 메시지 실장을 지낸 경력을 인정해 이를 무시한 채 특채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원 장관의 제주도지사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이었다는 인연을 자기소개서에 담은 강모 씨 역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 감사로 임명됐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김모 씨가 지원할 때는 자기소개서에는 국토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이라는 표현이 4차례 등장하는데요. 아예 원희룡 장관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원 장관과의 관계 있는 인사가 3명이나 됐는데요. 특히 지난 2월 상임이사가 된 김모 씨는 원 장관의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제주 선대본을 지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원희룡 장관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보훈 인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원자는 배제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문성이 전무한 이은재 전 의원을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검사를 앉히는 등 줄줄이 자신과 인연을 맺은 측근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왔습니다. 이렇듯 대놓고 특혜 채용을 대통령이 하는데 장관이 낙하산 인사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건데요. 이처럼 각 부처 국무위원들도 같은 상황으로 향후 이들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정상화하고 대국민 사죄 후 원희룡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토록 사안이 엄중함에도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원희룡 장관은
전문성이 없는 측근 임명과 관련해 비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에서 절차를 밟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없다라는 오리발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부 낙하산 인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러고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나요? 아예 누워서 침을 뱉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백광현 씨는 권리당원 679명을 대표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백 씨는 민주당 당무위원회 출석 처리와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당원 80조에 근거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친낙 유튜브 백브리핑을 비롯한 일부 친낙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2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제부터 이 소송을 제기한 자들에 대한 응당한 대가와 징계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친낙계 권리당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지목해 출당 제명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3일 친낙계 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박광현 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325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80조를 들어 법원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 당시 백광현 씨는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원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백광현 씨는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권리당원 679명과 함께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당원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사망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어미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백광현 씨 등은 해당 재판 결과를 아전 인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백광현 씨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당원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다며 부조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가 있다고 외칠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다수의 당원들이 이들에 대한 출당 및 제명을 하라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무도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법원이 내린 판결도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위한 흔들기일까요? 진짜 민주당 당원은 맞는 걸까요? 모든 당원들이 힘을 모아 싸워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계속되는 내부 총질이라니 이들은 대체 뭘 위해 싸우는 걸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